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공인노무사 강준혁, 공인노무사 조경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산재보상에 있어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휴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휴업급여가 보상액이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큰데도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내 휴업급여 액수는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휴업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휴업급여의 정의나 휴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 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산재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노동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 역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거해 이런 경우에 월급을 보전해 주거나 일부분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존재한 제도가 바로 휴업급여인데요.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며, 휴업기간이 4일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결정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결정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평균 임금이란 이제 재해 발생일 이전에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합한 다음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 평균 임금의 70%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보장 기준 금액의 이제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90%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최저보상 금액의 80%보다 평균 임금의 90%가 많은 경우 최저보상 기준의 80%를 그냥 지급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간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노무사님,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관할지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은 원래 산재를 승인을 해주었던 이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활보상 1부와 재활보상 2부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재활보상 2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초분 이후의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요양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재활보상 2부에 휴업급여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할지사를 결정하신 다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실제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면 청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청구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서면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란에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팩스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관할부에 전송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며, 모바일 전송 같은 경우에도 급여 청구 앱을 다운받으셔서 앱으로도 간단하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이전 3개월 혹은 4개월간의 임금 대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장사본 외에도 임금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접수 방법들이 모두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본인이 지금 지정하고 계신 요양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정의료기관인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면 원무과 산재 담당자분을 찾아가셔서 휴업급여 청구를 요청하시면 원무과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잡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원무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업급여의 기본적인 개념과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휴업급여와 관련해서 저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양기간 중에 월급을 받았는데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휴업급여라 함은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이제 그 임금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이미 월급을 지급받으셨으면 보전받아야 할 임금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주분께서 이제 근로자에게 호의로 월급을 지급하신 부분이 있다면 대체지급 청구라는 걸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한테 원래 당신들이 내 근로자한테 줘야 했던 휴업급여를 내가 대신 지급했으니 그 금액을 근로자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지급해라 라는 취지의 청구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요양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신 다음에 휴업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원칙적으로 요양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단 측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부정수급으로 조금 취급을 받으셔가지고 불이익이 추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신고를 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근로를 제공을 했는데 기존 근로보다 이제 상병으로 인해서 좀 더 강도 약하게 근로를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임금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익분에 대해서 부분 휴업급여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 휴업급여라는 걸 청구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조금 필요한다는 점 미리 좀 알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휴업급여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많이들 휴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70%로 책정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질문은 내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가 아니라 50% 정도로만 나온 것 같다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원칙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휴업급여는 아까 조노무사가 말씀해주신 평균 임금의 90%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임금 70% 이외의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휴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70%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통상근로개수가 적용된 경우로 보입니다. 통상근로개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평균 임금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생긴 절차인데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조경준 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평균임금 산정 방법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근로기간의 총 일수에 대비해서 실제로 근로하신 일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에 바로 0.73이라는 통상근로개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받아들이는 법령이 바로 통상근로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근로개수가 적용된 일용근로자분들의 휴업급여의 계산식을 한번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분들과 많이 다른 계산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용근로자분들은 3개월치를 따진 평균임금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70%를 곱해야 하는 방식이라면 일용근로자분들께서는 3개월치의 임금을 전혀 따지지 않고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일당, 그 일당에 0.73을 곱해서 평균임금으로 삼고 거기에 다시 70%를 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당의 50%가량을 휴업급여로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통상근로개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일수가 몹시 많아서 상용근로자에 가까운 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통상근로개수 적용 제외를 신청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요청을 하신 뒤 차액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통상근로개수의 적용 제외의 기준은 재해 발생일 이전 1개월간 22.3일 이상을 일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일지상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재해 발생일 이전 한 달 동안의 근무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근무 일수의 총합이 22.3일 이상이라면 통상근로개수의 적용 제외를 통해서 평균임금의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부당하게 임금이 책정됐다고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업급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휴업급여 지급에 좀 가지셨던 여러 의문점들이나 좀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기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 강준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